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거 생전 좀 처음 들어보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번도 시들무에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참여다 보니까 좀 예. 유튜브가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조금 낯설 수 있는 주제 중에서도 재밌는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기 전에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걸 전부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래두지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리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우선 이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는 제가 스포츠 동호회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 친구하고 친해지게 돼서 이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오. 참고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조금 예민도가 좀 높은 친구예요. 제가 알기로 강한 소호령분이 옆에 계신다고 전해 들었었어요. 그런 친구 중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하시지만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계신 패티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그 중에서도 SM이라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제 친구 철수에게 이 얘기를 해준 돌비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M이면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는 거죠?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스토리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그 점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궁금해가지고 저희도 낯선 주제다 보니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사실 이 얘기를 해주는 그 돌비라는 친구도 그쪽 패티시가 좀 있는 친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무슨 강연을 해주시듯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많이 듣게 됐는데 일단 SM이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사조이스트나 마조이스트 때리고 맞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얘기로는 이 안에도 20가지가 넘는 세부적인 성향들이 있대요. 네, 나뉘는구나. 정말 네, 엄청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사연을 준 돌비는 그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라이트한 편, 좀 가볍게 그쪽 성향이 있는 친구였던 거죠. 이 친구는 20대 중반의 나이 정도에서 이러한 성향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이 가고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하고 좀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온라인상에도 이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공통사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솔직한 내면의 대화를 중심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새로운 얘기도 하고 지인도 생기고 하면서 나름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등급이 하나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성향자분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모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모임에서 좀 친해진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웬걸 그 오프라인 자체에 외부적으로는 단순한 멤버십 펍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성향자 분들께서 모인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약간 멤버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처음에 너 같이 가볼래? 라고 돌비한테 물어보니 돌비도 재미날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할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갔는데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대요. 좀 무서운 곳 아닐까 하고 갔는데 갔더니 그냥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솔직한 대화를 하고 본인 성적 취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하는 정말 일상적인 그냥 술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그곳에 가서 놀고 퇴근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그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녀도 같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시던 곳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똘순이라는 친구와 연인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돌순이라는 친구는요, 이 돌비하고는 다르게 좀 더 강한 레벨의 관계를 즐기는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밌다면 재밌을 수 있는 게 이분들의 그 연인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랑 사귈래?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일종의 계약서에 같은 형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처럼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진짜 연인이에요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 내부에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서를 쓰자.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다라는 걸 사전에 합의하는 합의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돌순이가 돌비에게 한번 같이 이거 쓰자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돌비라는 친구는 너무 마음에 든다. 사람 대 사람으로도 마음에 들고 물론 이제 성향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신의 이상형과 같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는 정말 연인의 관계처럼 보여지는 관계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 두 관계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연인이지만요. 그분들의 성향자에서는 수직 관계하고 비슷한 형태를 띄운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주도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주도 당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영역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적 취향에서도 점점 맞춰가면서 똘비도 돌순이에게 점점 동조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돌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삶 이전에도 비슷한 이런 활동을 했었지만 이상하게 이 돌순이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쾌락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 쾌락을 느껴가면서 돌순이와의 관계가 한 달, 두 달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이 돌비라는 친구의 몸에 점점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이 돌비라는 친구는요, 키가 180이 넘는 친구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일주일에 거의 한 달 동안 10kg가 넘는 몸무게가 계속 빠져가는 건강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병원을 가서도 병원은 다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감기 몸살일 수도 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친구가 참고로 굉장히 겁이 많아요. 정말 모든 분야에 겁이 많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겁이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정말 다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단을 받고 돌순이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 병원에서 문제가 없대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를 좀 더 많이 챙겨줄게 하면서 돌순이와 돌비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거를 하면서 돌순이는 정말 돌비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고 아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순이는 돌비에 대한 다른 거는 정말 다 양보하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매일매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돌비도 뭔가 잘못돼갖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요.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비 같은 경우는요. 남성 피임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용을 돌순이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돌순이는 자신이 피임 도구가 싫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를 원한다. 아니, 돌비 입장에서는 본인 자체가 피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하고서는 그 둘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피임도 하지 않는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제 친구 철수를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두 달 정도가 지난 뒤에 길에서 만나게 돼요. 길에서 만났을 때 철수는 사실 이 돌비를 보고 이상함을 바로 느꼈어요. 친구가 살이 갑자기 빠져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수라는 친구는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바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귀치라고 하죠. 귀신이 지나갔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돌비를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영가가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흔적 귀치라는 게 한두 번에서 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절어있는 수준인데 또 막상 그렇다고 옆에 영가가 붙어있는 것도 없고 냄새만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고 역한 냄새가 나고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어디 폐가를 가거나 무서워서 산에 가는 친구도 아니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살이 빠졌을 때 보기 좋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정말 헬쑥하게 살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 뭔가 좀 이상하다. 너 최근에 무슨 일 있던 거냐? 하더니 별일 없다. 근데 이 철수하는 친구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집을 따라가면서 계속 쪼아댔어요. 너 무슨 일 있어? 하고 따라가고 돌비는 집으로 도망가는데 철수가 돌비의 집에 거의 가까워지 왔을 때 눈을 비비고 보는데 그 돌비의 집에 영가가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한두 영가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다고 또 흔히 말해서 한이 있는 영가도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잡귀라고 하죠. 잡귀들이 근처를 너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기 잘못 들어가면은 얘 이거 오래 못 산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비를 데리고 철수가 강제로 그걸 끌다시피 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부터 가는 도중에 여자친구한테 똘순이에게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해요.
너 어디야? 카톡도 정말 많이 오고요. 전화도 계속 오고요. 그래서 그 순간 사실 철수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여자친구가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휴대폰을 뺏어서 나 돌비 친구 누군데 지금 오세요 하고 끊었어요. 나와라 하고 끊은 거죠. 그러고 집으로 가 있었고요. 그 돌순이가요.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여기서 그 철수가요. 돌순이가 온 것을 보자마자 철수는 돌순이 뺨을 정말 세게 후려가겠다고 해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넌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욕심 차리려고 지금 사람 한 명을 뭘로 만드는 거냐. 얘가 지금 인간이 아니고 넌 짐승으로 보는 거냐. 라고 정말 와다라라라라 쏘아붙였대요. 근데 여기서 보통 내가 한 대 맞았으면은 뭐 발악을 하던 뭔가를 하던 해야 될 텐데 맞고서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서는 죄송한데요. 안 걸렸으면 됐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돌순이의 눈빛은 걸렸네? 근데 일단 죄송하다고 할게요. 나보다 세 보이니까. 라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돌순이의 목적은요. 돌순이는 돌비를 영매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영매가 아니고요. 돌순이는 참고로 그 이후에 듣게 된 말이에요. 돌순이는 허주잡신에 들린 선무당이었습니다. 허주잡신이다 보니 본인의 영적인 기운은 오래가지 못하죠. 본인 진정된 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잡신에 기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기는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 본인의 허주 잡신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찾고 하다가 알게 된 것이 귀접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면은 그 귀접을 통한 아이가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허주 잡신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와.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군가를 영매로 내세워서 본인이 임신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상체가 돌비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모든 분이 의문을 가실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영매로 만들 수가 있냐. 그것도 성관계 하나하는 분인데 제가 아까 SM이라는 패티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강도가 나눠진다고 했죠. 맞죠? 그 중에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구간이 블러디 패티시라는 게 있는 분들이에요. 흔히 말해서 피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혈흔이 나오지 않으면은 성적 흥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은 그런 성향자다. 근데 네가 너무 나이트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 칼을 못 대겠다. 대신에 나도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니? 하고서는 이행했던 게 주사바늘이었어요. 주사바늘을 사람 몸에 꽂았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꽂는 것처럼 피가 한 번 쭉 나오지 않습니다. 혈관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 방 찌를 때마다 방울이 한 방울이 나오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굉장히 다량의 혈흔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혈흔을 가지고 그 혈흔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하면서도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라고 할 정도의 또 우리가 얘기할 때 피땀이라고 할 정도의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피를 매개체로 삼아서요. 돌비를 하나의 영매체, 본인의 영적 회복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돌순이는 그 자리에서 정말 쌩하니 난 볼일 다 봤으니까 난 갈게요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철수도 돌비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서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안전 도구예요. 이 둘은 누구 하나가 가불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돌순이는 본인이 을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는 촬영에 대한 패티시도 있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미리 영상을 남겼다고 해요. 공유할 건 아니고 본인이 소장하겠다. 돌순이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어적 기제를 잡아놨던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잡으러 나가는 철수를 돌비가 잡게 됩니다. 잡게 되고 돌순이는 그 뒤로 바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비의 집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철수의 어머니가 신어머니세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들어서 어머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앞에 너무 잡기들이 너무 많다. 나 잘못 들어갔다. 나 이거 힘들 것 같다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비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비방을 도와주시고 해서 돌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철수의 말로는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곳이 딱 보이더래요. 바로 돌비의 침대였죠. 침대를 탁 들어 올렸을 때요. 침대 프레임이 있고 그 매트리스가 있는데 프레임 밑에는 받침대들만 있고 빈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에 돌비에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바늘들이 정말 널력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문양을 띄는 것처럼 테이프로 한 땀 한 땀 붙여서 붙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그걸 통해서 영매를 삼기 위한 하나의 죄를 지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다 치워주셨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근데 지금 돌비는 이미 영이 좀 상했다. 이 피라는 것을 매개체로 삼게 되면은 생기가 다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살을 날린다거나 양밥을 날리는 그 무당들이 그나마 머리카 손톱으로 쓰는데 피는 어떻게 그 데미지 주는 게 다르다. 너무 세다. 그럼 때문에 구하기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 있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랑 일단 시골집 가서 좀 몸 좀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오자. 예. 하고 저 어머니 따라서 돌비는 어머니 댁으로 신세를 지러 가게 돼요. 그 시점을 읽고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수도 사실 그쪽 성향자예요. 성향이 좀 있는 친구다 보니까 멤버십 바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철수도 그곳에 나가는 친구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돌순이를 만납니다. 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 같은 펍이 아니에요. 이 성향자분들이 모여있는 오프라인 아지트는요. 저는 뭐 단순히 한 군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지역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국적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성향자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지트는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 있는 펍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마주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철수가 바로 너 소리짓지 못하고 이렇게 업어가는 순간에 도순이가 와서 왜 여기서도 방해하게? 딴 데 갈게?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뒤에 이 돌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된지는 지는 못했어요. 다만 철수의 얘기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업을 쌓는 거고 결국은 본인이 그 업을 책임질 거다. 그리고 본인 그 똘순이 옆에 있는 게 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잡귀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집착일 것이다. 라고만 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참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달려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게 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충족을 하려면 여기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임신과 혈액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쪽 분야가요. 예. 진짜 그쪽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20대 초반 중반에 성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곳에 가면은 내가 좀 더 성관계를 좀 쉽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같은 성향자인지를 나름 이렇게 판별하는 시간도 있고요. 본인들만의 그런 절차가 있대요. 근데 이 돌순이가 노렸던 거는 정말 거기에 못 모르고 찾아왔던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진짜 사냥꾼 같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와. 네, 사람을 찾고 남자를 찾고 하나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거죠. 돌비라는 친구가 본인이 게임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건 완전 재물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모래두지님께서 이게 많이 순화하고 생략하신 거죠? 얘기 안 한 것도 있죠? 정말 많이 쓰였어요. 네. 정말 수나 많이 있고요. 이것도 위험하긴 한데 네. 와 이걸 공포가 아닐 수가 없다 진짜로. 제가 가져오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나마 수나 버전이 빨리 된 게 이 버전이고요. 다음에 그래요? 시창을 참여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시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약간 좀 독특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의 사연을 가져올 게 좀 많은데. 네, 오늘 사연만 듣고도 지금 뭔가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한데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들려주시고 이게 굉장히 무섭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야기도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래두지님의 이야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래두지님도 이야기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더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 방송하고 네. 또 이렇게 갇혀버려가지고 아이고.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긴장과 뭔가 설렘 이런 거, 뭐 두려움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한 번 했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더 두 번째는 즐거움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모래두지님이 말씀하실 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고요. 오, 예. 저번
이번 주에 이어서 또 다른 저희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특정 네. 성향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분들의 이야기긴 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또 사실상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네, 이번 정말. 이야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 그래요? 있어요. 이번 이야기도 혹시 그 성향에 관련된 건 아니죠?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성향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아니, 뭐 성향자분들은 왜 이렇게 잘 아시는 거지? 이번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저번 이야기 났던 그 철수란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용을 또 핀 뜯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히릿입니다. 모래두제요. 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저는 특정한 성향이 있거나 특정한 패치에 있는 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전 이야기에서 이야기 말해줬던 이 철수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철수는 지난주에는 좀 보호를 해주고자 철수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철순입니다. 여성분이고요. 이 친구에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쪽 세계에 계신 분들 중에는 동성애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동성애자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철순이라는 친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다른 여성분, 돌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돌순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돌순이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직업이 있었어요. 여군이었거든요. 20살이 되자마자 여군에 입대한 이 돌순이는요. 정말 많은 소개팅을 겪어보기도 하고 많은 이성분들 만나보려 시도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본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남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여성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면서 군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을 빠른 시간 내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제 퇴역이라고 하죠, 여군분들은. 퇴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 성소수자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되고 나도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주변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남성 동성애자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여성분들끼리의 이런 성소수자 동성애자분들은 저희도 알지를 못해요. 사실 그 이유가 그 여성 동성애자분들 굉장히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남자들끼리는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면은 친구들끼리 그렇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손을 뭐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것도 일상적이고 팔짱 끼는 것도 일상적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이분들 동성애자라 보기도 쉽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돌순이라는 친구는 정말 자기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친구가 나도 사실 동성애자야 라는 거를 오픈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온라인상으로도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점차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연애도 조금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돌순이가 한 여성분을 만나게 돼요. 이 여성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느꼈다는 게 첫 인상이었어요. 때는 8월 달이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목기를 입고 있고 긴팔을 입고 있고 긴 바지를 입고 모임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인가? 아니면 너무 마른 분들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이다 보니까 가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온몸을 가리셨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냥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이 돌자라는 거 봤습니다. 그 돌자라는 분을 계속 만날수록 너무 본인의 마음에 들었고 이분하고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 돌순이와 돌자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돌자는 사실 나는 여성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성행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다거나 너를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다만 너의 그런 성향은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만날 수는 있다 라는 식으로 커플이 관계는 이어져 가지만 사실상 어떤 관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없었대요. 다만 좀 이상한 것 중 하나가 혼자서 자신의 그런 욕구를 해소할 때는 내가 옆에 같이 있게만 해달라 라는 요구를 점차 합니다. 그 점이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계는 이어져 가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집에 온 돌순이는 돌짝 혼자 술을 먹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마셨어 라고 하면서 그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본인의 팔을 걷습니다. 그 팔에는 정말 우울증이 많은 분들이 안 좋은 행동을 본인의 몸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행동에 진한 작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학창 시절부터 본인의 성향이 성소수자인 것을 알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나는 외면을 당했고 18살의 나이에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살았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슬픈 과거사를 정말 깊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자식이 성소수자인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신병이다 이거는 또는 악귀가 씌인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안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돌자의 어머님이 굉장히 좀 광신도적인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셨대요. 때문에 너는 이거 사탄이 들린 거다. 악마가 씌인 거다. 라는 식으로 나름 그 종교에서 가혹한 구마 의식 같은 것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는 상처도 굉장히 많고 나 스스로도 잘못 행동을 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더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자라는 친구에 대해서 정말 더 따뜻하게 내가 보듬어줘야겠다 하면서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도 절대 돌자는 본인의 팔과 다리 이외의 몸을 보여주지가 않대요. 그런데도 뭔가 이상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만남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그렇다고 이 사람 포기할 수 없다. 너무 아픈 사람이고 본인도 이 고민을 내세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이 걸렸냐.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돌자의 노트북을 무심결에 보던 돌순이가 이상한 카톡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제가 카톡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메신저입니다. 다른 특정 메신저 PC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걸 보는데 이 메신저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메신저가 있지만 자기도 정말 처음 보는 듯한 메신저 하나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영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대화가 올라와서 무심결에 클릭을 해봤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도 모르는 언어들이 써 있는 거죠. 특정 대화가 막 뭐가 올라오게 되고 정말 그 돌자의 느낌하고 비슷한 남자의 사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데 의심이 그때부터 조금씩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제일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게요 몰래카메라를 찾는 기술이 유명해졌어요. 그 몰래카메라 찾는 기술이 당시 키트도 만들어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해서 본인의 방에서 문득 그냥 테스트를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던 중에 보이면 안 되는 붉은색 빛이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사실 그 빛이 몰래카메라에 한 거거든요. 그 위치로 가서 열어봤더니 실제로 카메라가 있었고요. 자그마치 돌순이 방 안에 8개의 카메라가 나옵니다. 8개의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고 돌순이는 돌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 의심됐던 노트북이 있는지 봤더니 없더래요. 갑자기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불안감을 가지고 어쩌서 출근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 갑자기 돌자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돌순이의 친구 A씨로부터 하나의 전화를 받게 돼요.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너 우리 커뮤니티 영상 올라온 거 봤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돌순이의 사생활이 마치 영화 트루먼쇼처럼 스트리밍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돌순이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이 데이터라는 게 지금은 추적이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 추적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는 송출된 컴퓨터가 돌순이 컴퓨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돌자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지문을 통해서 신원 조회를 해보겠지만 그 전까지 모든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PC는 돌자의 PC가 아니라 돌순이의 PC였고요. 돌순이의 PC를 통해서 성적인 것들이 노출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돌순이는 이미 본인이 몰래카메라에 희생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돌순이의 얼굴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추후에 생각을 했을 때 피해자 몰카라는 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지만 특히나 얼굴이 영상에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일정 시간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는지 돌자는 나름의 모자이크를 통해가지고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러고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요. 당연히 경찰들은 그 해당 집으로 와서 지문을 전부 채취하게 되고요. 이쯤 되면 모든 저희 규정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자라는 인물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요. 긴팔이 아무리 입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같이 산 시간이 2달이 넘는데 어떻게 남자인지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 돌순이는 남자이지만 여성으로 트랜스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된 것 중 하나가요. 아까 제가 어떤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고 올라왔던 것이 있죠. 사실 그 말이 태국어였습니다. 사실 이런 트랜스 하는 분들이 태국 쪽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을 한 이유가
본인의 성전환 수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몸을 전부 다 이제 트랜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을 나눠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보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행스럽게 돌자는 잡힙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고요. 다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형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노출이 됐지만, 영상이 스트리밍이 됐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요. 특정인을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을 가령했을 때 정말 복역 기간 짧게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나쁜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야기는 이때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범죄자들이요, 유죄를 받고 형을 집행을 했을 때 5년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을 복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생활에 따라서 가석방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돌자라는 인물은 약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사회로 나온 것은 이후에 알았죠. 미리 이 시점을 말씀드린 거는요, 사실 이 2년 동안 이 돌순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본인이 영상의 피해자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신과적인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힘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연락이 오게 돼요. 곧 오러 갈게 라는 문자를 돌순이가 받게 된 거죠. 그러고부터 돌순이 옆으로는 이상한 선물부터 시작해서요, 편지,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 사진, 심지어 부적과 같이 생긴 것들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내는 사람이 정말 돌자구나 하고 느끼게 됐던 것 중 하나가, 나는 이 둘만의 암호화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연인끼리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요, 나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돌순이가 급하게 이 사람이 진짜 복역적인지 아닌지를 당시 담당 형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사실은 이 돌자라는 인물이 출소를 했구나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인을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범죄자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집도 이사를 가게 돼요. 집도 이사를 가게 되고 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연락과 편지와 선물이 이사 간 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돌순이 심지어 이사를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이사하는 것은 고시원으로 이사를까지 하면서 정말 도망가고, 이건 이제 해외로 가야겠다 싶은 와중에 돌자가 본인의 눈앞에 나타나게 돼요. 본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진심 어린 나름의 사과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 이제 정말 미안했고 다시 한번 너랑 잘해보고 싶다. 난 사실 너무 여자가 되고 싶었고, 여자가 되고 나서 너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현실이 너무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것을 이뤄내고 싶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름의 사과를 그 앞에서 했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돌자가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은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나는 됐다. 나는 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너 지금 이렇게 온 거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너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거다. 오면 안 돼. 너 가. 나 너 다시는 볼 생각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돌자의 눈은 그때부터 단순하게 순애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의 눈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돌자는 그 이후부터 편지 속에 정말 작은 물건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얼룩인 줄 알았어요. 그 얼룩이 점점점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병에 뭔가 검은색 젤리 같은 것들이 담겨서 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 안에 있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돌순이는 이게 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이 물건이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걸 계속 버리게 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이 고민을 정말 근처에서 가깝게 들어줬던 친구, 영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영희가 처음에 이 돌순이를 이 레즈비언이라는 세계에 같이 데려와준 친구예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희라는 친구는요, 돌순이라는 친구의 일련의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영희가 또 온 거야? 하면서 탁 열었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는 검은 젤리 같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검은 젤리 피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미친 뭐해 하면서 당연히 뭐 동물의 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지 안에는요, 저희가 정말 소름 돋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번 주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피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나는 너에게 내 영혼을 줬어. 난 너를 영혼의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오늘 보내는 이 영이 마지막이야. 내 영을 너한테 줬고 이랬음에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편지가 들리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최후 통첩이었어요. 예. 정말 공포 속에 절고 절어 돌순이는요, 당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각 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이거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다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경찰 부르고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정상이에요. 근데요, 수년에 걸쳐서 공포심을 얻은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포가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 공포를 주는 매개체를 제외한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 시점이 들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딱 이 시점에 나 그냥 지금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치자. 해외로 가면 모르겠지. 하면서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게 돼요. 해외로 도망가고 나서요, 한동안 이제 연락을 모든 사람을 끊게 돼요. 이러고 나서는 당연히 벗어났구나. 난 이제 도저히 벗어났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안심이 들 때쯤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연을 다 옆에서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줬던 영이라는 인물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인분들도 당연히 겹치겠죠. 네. 그런 중에 평소에는 친하게 알고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에게 장문에 연락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 연락 속의 내용은 너 이제 한국 들어와도 된다. 잡혔다 지금 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자가 잡혔구나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주범은 영희였습니다. 이 영희는요, 원래 학창시절부터 친구로만 봐온 게 아니고요, 돌순이를 자신의 하나의 사랑꾼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영희는 본이 정말 그 사회적인 기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본인도 나름 그 위치까지 다다랐던 친구예요. 그랬을 때 이 영희의 진정한 그 취향은요, 본인이 그 행동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를 마치 보듯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모습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영희가 범인이란 것을 다른 친구들 중에 알게 됐던 거는요, 사실 이 영희는 본인의 이러한 타켓을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영희가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돈은 실제로 금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했다면은 경찰서에서 이것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희가 이것을 파고들었던 것 중 하나는요, 정말 내가 타켓으로 잡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 사랑하는 다른 분을 찾습니다. 이 영희라는 친구는 나름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내 그 꼭두각시 말이 되어줄 분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서 최대한 친구처럼, 나는 사실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내 성향은 이거지만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포지션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의 최대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고, 나 근데 듣기로는 걔가 어디에 있다는 것 같은데, 나 걔랑 얼마 전에 어디서 술 먹었는데 어느 쪽에 사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정보가 아닌 간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요, 영희의 손바닥 안에서 이야기는 흘러갔고요, 영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영화 감독과 같았던 역할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가져왔던 건요, 최근에 뭐 많은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비슷한 것 소재가 돼 있었지만 특정 성향 내에서도 이 소시오패스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감정성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로망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 영희라는 인물이 이 사건에서 밝혀지고 범인이 영희였다는 것을 밝혀지는 과정은요, 정말 이 치밀한 환경 속에 너무 치밀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너무 치밀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본인의 취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다양한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디스크를 나름의 본인은 회피하고자 분산해서 디스크를 저장하게 됩니다. 분산해 디스크를 저장했을 때 이제 영희의 집에 놀러 갔던 다른 친구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가 사실은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친구는 봤을 때 일반적인 가정에 이렇게 디스크가 많다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본 그 영희라는 친구의 넷상의 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일지 같은 것을 거기서 몰래 하나의 글을 훔쳐 나와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봤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은요, 이 스토리 모두 오픈해준 친구도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이 됐고요, 영희라는 친구는 법적으로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디스크는 말 그대로 본인은 내 주변 친구들의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소설을 쓴 거다 라고 경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희는 사실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다만 그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돌순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좀 마음이 치유가 돼서 제 친구 철순이하고 원래 친구 사이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철순이한테 제가 물론 양해는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돌비 방송으로 나가서 내가 풀어도 될까라고 이제 양해는 다 구했고요. 돌순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많은 귀족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요. 선의로 다가오는 것 중에 진정한 선의는 무조건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의심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래두지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우리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을 겪기가 조금 더 그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숨기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살짝 그 폐쇄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좀 더 그런 걸 노리고 그 외로움을 노리고 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래두지님. 네, 그게 정확하신 게요. 네. 철순이라는 친구한테 전달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네. 사실 정말 악의적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성소수자 분들을 타겟팅을 많이 한대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이런 그 사회에 있다는 것을 외부로 내뱉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전 이야기도 모두가 이번 오픈하는 이야기도 건 아니죠, 당연히. 네, 오픈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나쁜 짓을 해도 신고 못 하겠지. 어디 소문 못 내겠지.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그 타겟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확실히 현실 공포가 많네요, 모래두지님. 아이고. 네, 오늘 영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돌자가 사실 피를 보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사실 돌자가 그 피를 보냈던 행동이 있잖아요. 피를 보낸 게 돌자하고 영희가 같은 사이비 종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특정 네. 종교에 있었고요. 네. 그 특정 종교에서는 하나의 의식처럼 행해졌던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피고 나의 뼈다.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바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분에게 갈 수 있다. 이러한 계명이 있는 종교의 영이하고 돌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피를 보낸 거. 그 계명을 따랐던 거고요. 그 계명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이 영희의 의도였어요. 아, 예. 아이고, 모래두지님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모래두지님한테 듣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모래두지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아직까지의 사회적인 시선이랑 아니면 그걸 오픈하는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분들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였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왜냐면 직접 제가 그 당사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라는 거를 오픈하려면 내가 성소수자라는 거를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중들 앞에서 오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 성소수자분들에게 좀 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걸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